안녕하세요. 존버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미중 관세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유튜버 분들은 다들 뭐 저랑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은요, 아마도 충격을 먹을 겁니다.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고요. 저는 미중 관계가 이제는 다르게 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이거 의문을 갖지 않으셨나요? 트럼프가 원래 그 60% 있잖아요. 60%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그러니까 60% 관세를 매긴다고 했다가 10%만 매겼잖아요. 그래서 '왜 10%만 중국 관세를 매겼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 보셨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생각을 해 보니까요, 역시나 이런 결론에 들어왔습니다. 자, '중국을 이제 관세로 막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아마도 트럼프 정부에서 이걸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 드릴게요. 미국이 과연 중국을 관세로 무력화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문을 품어 보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 의문을 한번 제가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계속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러스 얀센이라고 해서 뭐 유튜버분 계신데요. 지정학 분석가이고요. 80 미만의 구독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얘기한 걸 쪼금 제가 각색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정학적인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중국과 미국의 그런 이런 패권 전쟁, 그다음에 다른 이런 경쟁들이 많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국내 언론이나 아니면 뭐 박사나 아니면 유튜버 분들은 매번 미국의 관점으로 얘기를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미국은 무조건 짱이고 미국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이 헤게모니를 다 갖고 간다."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지금 바뀌었고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정부 때 2018 년부터 제재를 시작했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제재를 했는데 오히려 이 제재가 중국에게는 자립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화웨이 등 하이테크 산업들이 꾸역꾸역 살아남으면서 지금은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는 2018 년에 중국의 상승을 막기 위해 제재와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중국이 저지른 각 산업에 대한 기회를 만들게 되었고 미국 농업에 대한 더 큰 피해를 주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이 중국 농업을 공격하자 중국은 브라질에서 배두를 구매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따가도 얘기를 해 드리겠지만, 미국이 제재한다고 해서 미국은 그런데 중국을 제재하면은요, 중국 제재 상품을 다른 나라에서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상품들을 다른 나라로 대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때문에 아마 '관세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의문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미국 제재가 오히려 중국의 성장을 도왔다 뭐 이런 얘긴데요. 미국이 화웨이, 다들 아시죠? 화웨이를 막 2018 년대에 엄청나게 때려서 뭐 부도 직전까지 몰았잖아요. 그런데 화웨이는 계속 꾸역꾸역 생존을 하면서 오히려 기술력이 엄청나졌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심해 자동차 출시로 상황이 변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은요, 지금 보면은요, 이제는 자동차까지 이 전자기업이 자동차까지 생산을 해냅니다. 이 자동화 공정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간 이게 뭐 아니 월 판매량만 거의 뭐 3만 대 이상을 화웨이가 이제는 전기차를 팔고 있습니다. 이런 자동화 공정으로 전기차를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전자기기나 통신이나 이런 것도 화웨이가 잘하고 있지만, 이것도 한번 보시면은요, 이 자율주행이나 자동 주차 기능 여기 보세요. 지금 차가 있죠? 그럼 오토 파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쭉 보이시죠? 앞에 보여야겠다. 지금 보면은요, 사람이요 내립니다. 사람이 지금 운전자가 내리고요, 그냥 오토 파킹을 눌러 놨어요. 그러면은요, 자동으로 차가 이상 깜빡이를 켜고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화웨이가 이런 발전을 하고 전기차까지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걸 못 막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관세가 중국을 제어한 사례가 이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아마 미국한테 피해가 오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를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했으며, 처음으로 사용했던 도구로 돌아가고 있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의 무역 흑자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2,800억 달러를 미국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해서 더 많은 지금 중국의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더 나은 준비 상태를 갖춰 나가고 있죠. 이게 무서운 거죠. 관세와 뭐 반도체 제재 뭐 이런 거를 하려고 했지만 하고 있지만 오히려 꾸역꾸역 중국은
발전을 해서 하위 반도체를 내놓고 딥시크를 내놓고 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관세가 많이 먹히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23 년에 중국은 349억 달러 그러니까 349억 달러의 마이크로칩을 수입을 했다고 합니다. 원유보다 수입이 더 많은 금액이었는데요. 근데 미국이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그러면요. 여기에 뭐 수입을 얻었어야 되는데 수입을 얻지 못한 이유는 관세가 이 세금 강령과 관세가 재정 수입을 보충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이런 게 다 미국 소비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과 거래 감소로 초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역효과가 났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그에 비해 중국은 지금 AI 소프트웨어랑 이런 거에 슈퍼 파워로 점점 부상하고 있죠. 그 예를 들어 드리는 게 이번에 출시한 딥시크로 엄청난 충격을 얻었잖아요. 1조 달러가 뭐 날아갔잖아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앞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이 딥시크 이런 여러 연구 그리고 딥시크가 오픈 소스잖아요. 오픈 소스라서 오픈이라서요. 뭐 미국의 오픈 AI의 폐쇄형 이런 발전 방식보다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여러 이제 기업 하웨이나 샤오미나 바이두나 디디나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랑 협업을 통해서 아마 더 많은 시너지를 낸다고 합니다. AI 발전 모델이 더 많이 발전할 것 같다. 반도체나 전기차나 아니면 통신이나 인터넷이나 로봇이나 이런 데에 아마 딥시크의 AI가 오픈형이기 때문에 많이 협업을 통해서 발전할 것 같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에 투자했던 투자자들도 '아 이제 중국에 또 기술주에 투자해 볼까?' 이런 흐름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몇 달 전부터 강조를 해 드렸지만 중국은 뭐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지만 중국 ETF도 괜찮다. 중국의 이 기술주 항생테크, 홍콩 항생테크나 아니면 뭐 차이나 뭐 심천, 차이넥스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ETF들. 그런 데가 아마도 이제는 더 올라올 것 같다. 왜냐? 딥시크를 보셨잖아요. 이제 앞으로 중국 기술이 많이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놓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관세가 잘 안 먹히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 이미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선 당시에 뭐 중국산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나 이는 이번 주에 뭐 10%로 낮춰졌죠. 그래서 이 이유가 다 트럼프도 알고 있습니다. 60%로 이렇게 엄청나게 던져 놨지만 진짜 60%로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요. 미국 경제에 오히려 해로운 영향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60은 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0은 못하고 10으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저는 한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유튜버 분은 뭐 점진적으로 관세를 올려서 중국을 압박할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엉터리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요. 중국은 뭐 그렇게 걱정이 없습니다. 미국이랑 거래를 안 하면 돼요. 굳이 아쉬울 게 없습니다 이제는. 반도체도 이제 어느 정도 다리파를 통해서 물론 고성능 반도체가 나오진 않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도 다 유로에서 밀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딥시크가 보여줬잖아요. 고성능 반도체 없이도 AI를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만 더 힘들어지는 거지 중국은 그렇게 많이 힘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하는 전략이 뭐예요? 중국과 직접적인 이런 대결 구도를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대만 있죠. 대만 반도체 산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서 미국으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중국과 뭐 러시아와 이런 직접적인 대결보다는 트럼프는 오히려 자기 동맹들을 오히려 삥을 뜯는다고 하죠. "야 돈 좀 줘 봐. 내가 저기 중국이랑 한판 해야 되니까 너 뭐 한국 가진 거 있어? 캐나다 가진 거 있어? 멕시코 가진 거 있어? 대만 가진 거 좀 줘 봐. 모아 갖고 내가 돈을 모아서 중국이랑 러시아 저것들 혼내 주게. 한번 돈 좀 모아 봐." 이런 식으로 지금 전략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는 유튜버분이나 없어요. 진짜 이거 보면서 저는 좀 안타까웠어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데. 그다음에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도 이미 인터뷰 이거 보시면 나올 아실 거예요. 제가 저기 뭐 켈리 쇼인가 거기에 인터뷰에서 미국이 당국적 권력이 되었다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이 자기 입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극 세계로 이제는 복귀를 하고 있다. 미국의 1급 패권이 이제는 점점 줄어들고 그게 비정상적이었다고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접근 방법 이거를 벗어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이거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60%에서 10%를 줄인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다. 근데 이거를 해석해 놓은 사람이 있나요? 좀 알려주세요. 그런 분 있으면 제가 유튜브 보고 공부를 하게 좀 알려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 루비오 장관 제가 가져왔거든요.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세계가 단순히 단극 그러니까 이 미국이죠. 미국이
당극 강대국을 갖는 것이 정상이 아니다. 그것은 변칙이었다. 이게 뭐냐? 그것은 냉전 종식의 산물이었다. 냉전 종식 때문에 그렇게 이런 여러 가지 운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당극 체제로 간 것이었는데 이제는 결국 다극 세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다극 세계로 가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 있다.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이게 트럼프의 생각과도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니다. 뭐 미국이 아직도 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좀 의심을 해 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존 버나드 유튜브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금을 이렇게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미국이 중국과 이런 그러니까 사극세기가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중국도 그 지역의 하나의 극이 되는 거고 러시아도 그 지역의 하나의 극이 되는 거고 터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유럽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미국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지역에 이제 패권국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인정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트럼프 보면은요. 지금 보세요. 캐나다, 멕시코의 25% 자기 나와바리잖아요. 자기 옆에잖아요. 그다음에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이거 내놔라. 그리고 대만 반도체에 관세 매기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봤을 때 역시나 자극 체제를 인정을 하는구나. 왜냐? 자기 주변 정리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만약에 미국이 1급 패권으로 전 세계를 호령한다고 하면요. 굳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쪽 가서 중국을 이렇게 견제를 하거나 아니면 러시아를 견제를 하거나 그럴 텐데 그게 이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자기 나와바리부터 자기 이제 주변 지역부터 단도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단도리를 하면서 힘을 키우는 거죠, 다시. 중국과 다시 상대를 하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거다. 그래서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동맹국들의 제조업을 미국으로 끌어와서 아마 제조업 부활을 꿈꾸고 있을 겁니다. 트럼프는 그 전략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ETF가 또 있더라고요. 에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 드리고요. 그래서 중소 제조업 이거를 다시 미국에서 키워야 중산층이 다시 튼튼해지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나 중국을 상대할 수 있을 때 제조업이 받쳐줘야 뭐 군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경제라든지 패권 이런 데서 중국을 압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강하지 않다는 거를 이미 마크 루비오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은 그래서 미국이 10% 관세를 해서 어떤 식으로 반격을 하고 있냐 이거를 봐야겠죠. 이제는 미국은 뭐 중국과의 무역 종료를 원하고 있다. 중국도 똑같아요. 미국이랑 여차하면은 뭐라고 해야죠? 트리나 이런 거를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은 그래서 중국에게 이런 관세로 타격을 줘서 중국 수출 경제에 큰 타격을 주려고 하겠지만 이제는 과거에 비해 중국은 이제 강력한 무역 기반과 경제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러시아와도 또 교역을 하면서 글로벌 공급망 제어를 통해서 더욱 강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요. 미국 말고 필요할 때 이제 많아졌다. 이제는 미국 말고 중국이 이제 무역을 다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러시아,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 이런 데에 수출할 곳이 훨씬 많아졌다.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잖아요. 글로벌 사우스. 이런 데 남방 국가들에게 수출할 때가 훨씬 많아졌고요. 이미 트럼프 트레이드 워, 트럼프의 관세 전쟁 이 무역 전쟁이죠. 무역 전쟁 이후에 미국의 이런 수출 비중이 15% 이하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요. 중국이 굳이 이제는 미국한테 끌려다닐 수 없다. 끌려다닐 분위기가 아니다. 왜냐? 이런 수출이나 이런 거를 많이 줄였고요. 굳이 이제는 미국이랑 아예 단교를 하고 다른 데다 수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관세가 그게 먹히지 않고요. 트럼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10%로 관세를 한 겁니다. 만약에 60%를 한다고 하면요. 아마 미국 그런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큰 인플레이션과 타격을 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못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 보세요. 중국은 이제는 미국에 수입하는 이런 밀이나 아니면 옥수수, 콩, 그다음에 전자제품, 항공기 부품, 뭐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미국의 수출품이 대부분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 나라들에게 뭐 밀이나 이런 거는 뭐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뭐 여러 나라들 있죠. 러시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도 똑같잖아요. 에너지로 러시아나 아니면은 뭐 사우디나 여러 나라들에게 미국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미국은 중국을 대체할 수가 있을까? 중국의 이 공산품들 그리고 하이테크 산업들도 요즘 나오고 있잖아요. 배터리나 이런 거를 중국에서 거의 독점해서 생산하는데 그리고 희귀 광물도 그렇고요. 그런 거를 과연 미국은 대체할 수가 있을까? 대체를 못 하니까 이 일자리에서도 지금 농업 분야에서 지금 18.5억 달러가 이 지원하는 18만 개의 일자리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일자리가 위기에 처할 수가 있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12만 개, 이게 반도체에서 10만 개 이런 일자리가 만약에 중국과 교역을 안 한다고 하면요.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고요. 주별로는 텍사스, 캘리포니아, 뉴지애나, 인디애나, 그다음에 일리노이 이런 데가 피해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제 관세 인상, 그래서 미국의 10% 관세에 이제 반격을 하려고 어떤 정책을 피냐면요. 지금 보면 석탄, 천연가스 이런 데에다가 추가 관세 15%를 매기고요. 그다음에 원유, 농기계, 그다음에 자동차 픽업 트럭 이런 데다가 10% 관세, 그다음에 수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텅스텐, 텔리듐 뭐 이런 히토류 이런 광물들 있잖아요. 이런 희귀 광물들은 이제 수출 통제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도 제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텅스텐 이 수출 통제를 이제 하고 있죠. 과거에는 지금 미국도 여러분들 텅스텐을 생산했어요. 소규모 방산해서 텅스텐을 생산했지만 미국은 탈제조업 국가로 가면서 금융화가 되면서 이 단가가 안 맞는 거예요. 단가가 안 맞으니까 당연히 폐광을 하고 다 중국으로 이게 넘어갔죠. 넘어가면서 텅스텐 이런 생산량이 이제 중국이 글로벌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수출이 안 된다고 하면 어디에 타격을 입냐면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나 TSMC 같은 기업에 이런 타격을 입을 수가 있다. 타격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은 이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 캐나다에 1,600만 달러의 뭐 이런 유콘 개발을 시작했다. 이 텅스텐을 개발하려 하고 있겠지만 과연 이 생산 단가가 맞아질까? 왜냐 미국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고요. 환경이나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생산 단가가 맞을까? 그리고 자동화가 미국은 잘 안 돼 있는데 과연 자동화로 무장한 중국을 이길 수가 있을까? 그래서 중국은 희귀 금속 이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이 미국 산업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희귀 금속의 8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이나 반도체 제조에 이런 필수적인 이런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걸 피해를 안 보고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히토류 생산도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미국의 이런 카드보다는 아마 중국의 카드가 훨씬 많을 것 같다. 이 무역 전쟁에서 아마도 이제 트럼프가 왜 60% 한다고 했다가 10%한 이유가 다 이런 이유다. 굳이 이제 제재를 해 봤자 미국에 좋은 그런 영향이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바꾼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터뷰에서 다 나와 있어요. 맥그리거 대령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방이 제재로 중국을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다시 생각해 봐라." 왜냐하면요, 서방이 산업화를 탈피하고 사두 정치가 이익을 얻는 동안 중국은 이미 이런 제조업을 다 갖추고 서방의 제조업을 다 흡수해 버렸다. 이거를 이제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에서 모든 제품이 만들어지고 모든 산업들이 중국에 다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빨아들이는 게 쉽지 않다. 왜냐? 자기들이 원래 이렇게 중국에게 어려운 일을 다 넘기면서 이 금융으로 꿀을 많이 빨았잖아요. 근데 그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중국에 비해 미국은 개발도상국이며 발전 측면에서 중국보다 상당히 뒤처져 있다." 이게 뭐냐면 제조업에서 중국보다 상당히 미국이 뒤처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거를 키워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트럼프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핵심을 아는 사람인데요. 지금 미국의 이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많은 힘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중국의 성장을 이제 늦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존 미어샤이머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제재와 관세로 인해 미국 경제가 입은 피해보다 중국 경제를 손상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을 극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제재와 관세를 해 봤자 중국은 그걸 잘 이겨내고 잘 준비하고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브릭스 경제 체제가 있죠. 브릭스 남아공, 브라질, 러시아, 인도, 그다음에 중국을 필두로 한 브릭스 멤버들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걸 봤을 때도 이미 미국을 중국이 훨씬 뛰어넘었어요. 미국이 지금 금융 강국으로 금융 펌핑으로 이 GDP와 이런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제조업과 이런 생산력 이런 걸 봤을 때 이 지금 경기 사용량만 봐도 어디가 더 발전을 하고 어디가 더 빠르게 이런 산업을 키워나가는지 당연히 알 수가 있죠. 지금 여기에 미국이 있고요. 미국의 뭐 2배 이상을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다. 이것만 봤을 때도 앞으로 성장과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더 클 나라가 어디일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를 지금 때렸는데도 미국 주식은 지금 내려갔는데 미국 주식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이 미국 상장 중국 ETF들 있잖아요. CQQQ나 C앱이나
이런 ETF들이 오히려 올랐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중국 증시가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관세가 안 먹히고 트럼프가 이런 거를 이해하면서 10%로 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리고 60%한 것도 아마 중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소문도 있어요. 이건 뇌피셜이긴 한데 작년에 중국의 성장률을 맞춰주기 위해서 60으로 이렇게 한다고 블러핑을 한 거 아니냐. 속임수를 친 거 아니냐. 왜냐 60으로 한다고 해야 이 수출 업체들이 계속 더 펌핑을 밀어내서 성장 이런 성장률을 맞춰주기 때문에 막판에. 그래서 그런 걸 도와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과 미국은 아마 서로 윈윈 전략으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뭐 금이 있잖아요. 금 투자나 아니면 중국 ETF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 저평가를 많이 받은 것 같고요. 그래서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요.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